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식물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왠지 이상하게 많이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 식물이 잘 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잘 안 되는 식물이 꼭 있어요. 그 키우다 보면은 잘 키우고 싶었는데도, 그리고 인터넷에서 잘 찾아서 거기서 이제 키우는 방법을 참고해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신의 환경을 조금 더 한번 되돌아보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옛날형 아파트를 먼저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면 여기에 이제 앞베란다가 있고, 그리고 거실, 그리고 여기가 뒷베란다죠. 보통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우리 집에 바람길이 어디 있는지, 바람길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이랑 물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데 바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람은 통풍인데요. 실제 우리가 화분에 심어줬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펄라이트도 심고 같이 섞어주는 이유는 통풍, 뭐 물 빠짐도 물론 고려를 한 거지만 통풍,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산소가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 통풍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해충들이 통풍이 되지 않아서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베란다에 식물을 거의 다 모아놓는 식인데요. 앞베란다의 식물을 여기 창문을 보면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큰 문이고 여기 이렇게 작은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또 방과 이어지는 베란다가 있고, 그러면 여기를 딱 열어놔요. 그러면은 나는 통풍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서는 어떤 착오를 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화분을 일렬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기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쵸? 그러면은 창문을 여기를 이렇게 딱 열어놨을 때 바람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과연 여기까지 갈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뒷베란다 열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좀 돌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 안에 있는 식물들은 통풍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서큘레이터를 이제 구매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아래에서 위로 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기가 공기가 어느 정도 돌게 해주셔야 되고요. 앞베란다에서 또 가장 실수하기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일자형 선반인데 일자형 이렇게 선반으로 돼서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식물 놓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식물 놓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얇은 일자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넓은 일자형 선반을 놨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앞에 또 식물을 놓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식물은 완전히 갇힌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환경에 있을 경우에 통유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빛은 많이 받아서 온도는 올라가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물은 금방 마르겠죠. 왜냐하면 빛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물들, 그러니까는 여기를 선반에 깊게 놨을 때 안쪽으로 놨던 안쪽으로 놨던 화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올 수 있는 병해충은 응애. 응애 아시죠? 응애? 응애는 농약 써야 되는 애들이에요. 진짜 안 죽어서. 그래서 이게 응애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잎 끝이 노랗게 이렇게 마르는 거죠. 하엽이 이렇게 물을 자주 줘도. 왜냐면 빛은 세고 통풍은 안 되고 완전히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있는 식물들이 약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둘 때는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디귿자로 놓는 것보다는 계단형으로 놓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계단형으로. 그래서 여기에 화분 놓고 여기에 화분 놓고 여기에 화분 놓는 식으로 이렇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형 같은 경우에는 또 안 좋은 점이 위에서 물을 줬을 때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원하지 않는 곳에 물이 떨어져서 뭐 잎에 이 가운데에 고였을 경우 빛을 받으면 또 녹는다든지 아니면 흙패임이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자형보다는 계단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물에게는 더 괜찮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창가에 돌아오고 해서 뒀는데 죽었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베란다가 창이 이렇게 통창이 아니고 이렇게 위에만 창이 있고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벽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베란다가 이제 환경이었을 경우에, 근데 이제 여기다 두신 거죠. 그러면은 햇빛도 멀고 그리고 통풍이 당연히 안 되죠. 옆으로 봤을 경우에는 창이 이렇게 있고 벽이 이렇게 여기 식물이 있다고 하면 해가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해도 못 받는 상태고 바람도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얘는 바람도 못 받다 보니까 이거는 창문 앞에 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받침대를 두고 이 위에 이렇게 화분을 올려서 햇빛을 얼굴을 이렇게 햇빛 쪽으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벽이 있는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올린 다음에 놓아준다. 그거를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분으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플랜트갱이라고, 이거를 이제 저기 인스타에 쳐보시면은 이렇게 큰 화분과 작은 화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놓으면서 걔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이렇게 큰 화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큰 화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끝에다 놓겠죠, 큰 화분을. 그래서 옆에다 또 이제 큰 화분을 여기다 놓겠죠.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배치를 하고 가운데에 선반을 살짝 놓고 여기다가 고사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칼라디움을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중 습도를 올려줘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큰 화분 사이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놔주면 얘가 물에 젖어서 증발하면서 하는 습도가 얘한테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다 상생하기 좋은 거예요. 뭐 당연히 서큘레이터는 밑에서 돌아가 줘야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고 높낮이를 조절해서 그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방법은 뭐냐면 두꺼운 선반을 통유리 바로 앞에 놓는 방법. 그거는 좀 약간 응애 같은 거 그리고 깍지벌레 이런 게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유리 안쪽으로 이렇게 꽉 채워서 놓는 거. 서큘레이터 없이. 그러면은 많은 병충해가 이쪽에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큘레이터를 놓는다. 그리고 계단형 선반이 더 낫다. 아니면 크고 낮은 높낮이를 이용해서 약간의 그늘, 큰 식물이 만들어준 그늘에 그 식물이 좋아하는, 그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을 놔준다.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를 한 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20분이 넘어가는 관계로 너무 영상이 길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셔서 거실이랑 뒷베란다 쪽이랑 그리고 나머지 요약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